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경제 연착륙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한 장이었는데요. 연설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 인하의 속도와 규모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고요. 특히 노동시장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실업률이 안정적이고 핵심 인플레이션이 점차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작은 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겠고요. 11월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중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요,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리비안과 루시드가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0월 10일에 있을 이벤트를 앞둔 기대감이 작용했다 볼 수 있겠고,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는 중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요.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전기차 인센티브 덕분에 인도량이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실적 기대가 테슬라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루시드는 3.53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보합으로 끝이 났네요. 1분봉은 장 초반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후반부에 약세를 보이면서 9월달을 마감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매도세가 끊이질 않고 있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지난 상승 이후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요. 3분기 마감과 함께 이번 루시드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지도 궁금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나왔었는데요. 이는 북미 판매량이 저조했을 뿐이고 사우디에서의 판매량은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실망하기는 이르다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동성 감소가 이 전기차 스타트업의 불안정한 드라이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시킹 알파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량 인도와 수익은 증가했으나 초기 가이던스에 못 미치며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에서 기대치가 재조정되고 있다 하고 있고, 회사는 현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2분기 동안 41.3밀리언 달러의 현금 흐름과 제한된 유동성 상황을 보이고 있다 말을 하고 있네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PIF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중요하지만 유가와 사우디 경제 정책의 잠재적 변화로 인해 추가 자금 투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루시드 주식에 대해 낮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루시드의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현금 유동성과 자금 지원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재정 상태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번 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루시드가 최고의 기술력으로 그냥 묻혀버린다면 EV 시대가 오는 것은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에 공존하면서 이루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시장의 과제와 경쟁에서는 많은 분들이 뒤처져 있다 판단을 하고 계신 가운데 루시드는 기술적 이점에도 불구하고요. 고급 E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하죠.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 제품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EV 스타트업은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듯 합니다. 생산을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을 달성하는 회사의 능력은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말을 하는데요. 사실 차량을 팔아야 매출이 증가하고 그 매출로 다른 모델 생산 일정을 잡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루시드에어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하면서 그래비티에 전해져야 했던 매출이 PIF에 다시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금 확보가 되었지만 아직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루시드가 적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앞으로의 긴 여정을 강조하면서요, 롱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현재의 고금리 환경과 EV 수요의 잠재적 시장 침체는 판매 및 가격 책정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모델이 그래비티부터 시작될 것이라 저는 강하게 믿고 있고, 미드 사이즈 모델까지 출시된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이 바로 사파이어 모델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최근 리브르크링에서 랩타임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겠고요. 링크는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가 전기차 랩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루시드의 강력한 모델들이 전 세계의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판매량도 갈아치우게 되는 루시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